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사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여사 사무소의 정만익 행여사입니다. 어, 유학생들뿐만 아니고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어, 사업도 할 수도 있고 취업도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취업하고 싶은 마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주 비자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게 점수제 거주 비자인 F27 비자입니다. F7 비자는 점수제 거주 비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우수 인력 점수제 거주 비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F7 비자 연장 두 건 최근에입니다. 5년을 받았고 또 최근에 E2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셨는데 최근에 이제 영주 자격을 취득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던 부분도 좀 있고, 그 많은 노하우 중에서도 우선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중에서 소득하고 소득하고 가장 중요한 게 그리고 점수입니다. 예, 서류들도 굉장히 풍성하게 들어가야 되지만 이 소득하고 점수가 F7 비자로 연장할 때나 또는 변경할 때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5년은 솔직히 이제 F7 비자가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인데 참 5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점수와 소득의 부분들을 잘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점수와 소득에 관련된 부분들, 5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우선은 그에 앞서서 신청 대상 간략하게 설명드릴 거고, 또 변경 요건, 그다음에 연장 요건, 그다음에 취업 및 사업 요건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F7 비자가 어떤 비자이고 신청이 가능한 비자가 어떤 비자인지 이제 총 5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2가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들으시면 좀 명확하게 좀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청 대상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총 5가지로 이제 대상이 좀 있는데 이 5가지 중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나은 것인가? 이 부분들을 아마 검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청 대상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E라고 있는 비자들이 있잖아요. E1 비자부터 E7 원 비자까지입니다. 그래서 신청 대상 또 DAC라든가 또 D9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신청 대상이 원칙적으로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뭐 D5 뉴스 커버리지도 되고 그다음에 D6도 되긴 되지만 이 솔직히 이 소득 구비 요건을 맞추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E1부터 E7 1이고 E7 2 또 E7 3 그다음에 E7 4 비자는 신청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게 이제 2020년 12월부터 대상에 빠져 있으니까 이제 요 비자 가지고 계신 분이 한 분이 계시고 또 하나는 국내 학사는 아니고 석사 이상부터 이제 이 점수제를 구비를 하게 되면 신청이 가능해요. 근데 국내 석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E1부터 E7 원 영역에 대해서 이 요건을 충족을 충족할 것 플러스 80점이고,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실제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실제로 이제 일하고 전년도 소득 금액 증명원입니다. 4천만 원이 이상 되면 플러스 80점으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안 되면 4천만 원이 안 되면 3년이 지나고 플러스 80점이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신청 대상자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뭐 GNI가 뭐 3배라든가 또는 뭐 이제 코스닥 코스피 상장사에 이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 계약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만 이 1번과
2번인 경우에는 소득금액 증명원이 나와야 신청이 되는 거고, 특히 이제 국내 석사 같은 경우는 이제 E7-1 영역에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소득은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소득을 빼고 80점이 돼야 돼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경 요건은 이제 기본적으로 점수제입니다. 1번은 점수는 이제 80점이 무조건 넘어야 됩니다. 80점이 넘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신청 대상자 중에 점수가 80점이 넘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국내 이제 석사 이상인 경우, 국내요. 국내 석사 이상인 경우에는 80점 플러스 이제 E1부터 E7 영역, E7-1 영역에 이제 취업이 확정이 되는 경우, 요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의 변경 요건 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연장 요건은 간단합니다. 80점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고, 1년에 최저임금 이상, 최저임금이 지금 한 2,400만 원 되죠? 지금 계산해 보면 9,620원이잖아요. 시급이. 그래서 시급이 9,620원에 12달 하게 되면 이제 최저임금이 2,412만 6,960원이 되면 이게 이제 10점이 되거든요. 최저임금부터 이제 1년에 3천만 원까지가 점수제에서 10점이 되거든요. 이 점수표에 관련된 거는 이미 제가 강의를 올려드렸으니까 그대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만약에 안 된다. 80점이 안 되거나 또는이에요. 또 안 되거나 연 최저임금이 안 되면 자, 6개월씩 두 번을 6개월을 이제 두 번, 1년을 기회 주는데 실제로 1년을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이 안 되고 좀 이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준비를 미리 하지 않으면 이거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D10으로 가든지 또는 이전에 체류 자격인 뭐 E1부터 E7-1로 돌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백업을 해서 원래 있는 신청 대상의 변경 요건을 취득을 해야 이제 다시 가는 거고. 그래서 정말 이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취업에 제한이 없어요. 취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가능하지만 다만 우리 법률로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네, 뭐 가라오케라든가 술집이라든가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 없는 곳에 일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됩니다. 거의 근데 취업이 제한되지만 일반적인 업무에서는 취업에 제한이 없는 걸로 시행령 23조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취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을 하고요. 소득이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이 본인이 사업자로 해서 사업하는 경우도 있고 또 3.3% 세금을 떼는 것도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는 또 소득이 이제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소득을 보면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이제 이 소득에 관련된 부분들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종합소득이 있고요. 종합소득이 있고 두 번째는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이제 종합소득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사업소득이 있고 또는 배당소득이 있고 또는 이제 이자소득이 있어요. 그다음에 근로소득은 당연히 근로소득이고요. 종합소득 안에 근로소득도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근로소득이 있잖아요.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이제 이 근로소득이 100% 인정이 되는데 100%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만약에 내가 나이가 어려서 뭐 환급을 받았다. 환급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게 아래 나와 있는 근로소득,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에서 어디로 넘어가자면 이 종합소득으로 넘어가고 종합소득에 근로소득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알겠죠? 어떤 내용인지요? 자, 여기서는 빨간색으로 좀 사용을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사업하고 배당하고 이자가 있고, 원래 연말정산하게 되면은 아래쪽에 근로소득이 돼 있고 100% 인정이 된다고 했는데, 만약 환급이라든가 어떤 상황이 또 추가적으로 이제 2월 말에 이제 연말정산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수정을 가하게 되면 이게 종합소득으로 올라가고, 그 종합소득에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원래 아래쪽 종합소득과 근로소득,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이 있는데,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100% 인정이 돼요. 그 인정이 되는 게 어떻게 이제 지급이 되어 있냐면, 이 근로소득 아래 나온 근로소득은 이제 지급받은 총액이 있고, 여기에 소득 금액이 있어요. 근데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인 경우는 이제 지급받은 총액으로 실제로 100%다 인정되고 소득 금액만으로 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근로소득자면 100%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다음에 근로소득을 환급 신청이라든가 연말정산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바로 종합소득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사업 소득, 그다음에 배당소득, 이자소득, 그다음에 근로소득이 종합소득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종합소득에는 수익 금액이 있어요. 수익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소득 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3.3%를 떼는 것도 사업 소득에 들어가고요. 또는 개인 사업자 하는 경우에도 이제 이 사업 소득으로 넘어가는데, 수입 금액은 어떤 거냐면 수입 금액은 총 수입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종합소득에서 인정되는 출입국에서 인정되는 소득은 이 사업 소득 중에서 수입 금액이 아니고 소득 금액, 그러니까 모든 공제한 금액을 뺀 소득 금액만 인정되고, 배당 소득도 소득 금액, 이자 소득도 소득 금액만 인정이 돼요. 정말로 많이 빠져요. 근데 이 종합소득으로 빠지더라도, 근로소득이 빠지더라도 근로소득만큼은 수입 금액이 실제로 지급받은 총액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인 경우에도 수입 금액으로 100% 인정되는데, 이 수입 금액은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에 지급받은 총액과 같다. 그럼 이제 소득에 대한 설명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설명을 두 번째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출입국에서는 이제 소득과 점수와 또는 이 소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기간을 계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낮은 게 이제 80점은 당연히 기본이잖아요. 80점부터 109점까지 이제 점수제로 점수를 얻은 사람, 또는이에요. 또는 이제 30점, 소득으로 30점이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1년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 30점 이하는 뭐냐? 연소득이 3천만 원 미만입니다. 미만. 자, 미만은 자, 이상, 이하, 그다음에 미만, 초과, 이 네 개를 설명을 해드리면, 이상은 포함된 거예요. 이렇게 포함된 거고, 잠시만요. 예, 포함된 겁니다. 포함된 거고, 이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이하는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상은 100만 원도 포함하고 100만 원 이하도 100만 원이 포함돼요. 미만은 아래인데 이하인데 동그라미 포함이 안 되고, 초과는 오르는데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100만 원 미만이면 100만 원은 포함이 안 돼요. 그다음에 100만 원 초과가 되면 100만 원은 포함이 안 된 101만 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설명하는 게, 미만이라는 얘기는 3천만 원까지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설명한 거 있죠? 연최저 임금 2,412만 6,965원부터 3천만 원 미만, 3천만 원이 안 되는 금액까지는 이제 1년의 기간을 부여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0점이 되겠죠? 점수로 하면 110점부터 119점까지, 또는 이제 이
점수로 40점, 40점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상이 되려면 4천만 원, 4천만 원이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된다. 이상이에요. 4천만 원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2년을 받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점수조로 120점에서 이제 129점, 129점까지는 이게 3년이 되어 있고 또는 이제 45점 이상이에요. 45점 이상. 뭐가? 소득이 45점 이상. 소득이 45점 되려면 5천만 원 이상이 돼야 돼요. 이 경우에 3년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점수로 130점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상이 되는 경우는 이제 5년을 받는데, 또는 이제 점수로 이제 소득으로 점수가 50점 이상인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6천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 1년부터 5년까지 받아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연장할 때도 80점은 무조건 넘어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80점이 넘지 않거나 연체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6개월씩 두 번은 연장을 해줍니다. 그 이후에는 F7 비자로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중요한 거는 80점에서 109점 사이 또는 최저임금에서 3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1년을 받잖아요. 1년. 그리고 이제 110점에서 119점 이 정도 받으려면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는 끝내야 돼요. 국내 대학 졸업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2년 그리고 이제 40점 이상의 소득 그러니까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2년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5천만 원 이상 소득 그래서 점수로 이제 소득으로 45점 이상인 경우 3년이 받고 그다음에 6천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이 전년도 소득이 5년을 받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어떤 게 중요한 게 나올 것이냐. 자, 여기를 좀 지우고 좀 설명할게요. 자, 어떤 게 중요하냐. 자, 여러분들이 이제 비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연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자를 일반적으로 이제 변경하거나 연장을 하는 이 상황들은 기본적으로 좀 중요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비자 변경에 중점을 둬서 제가 설명을 하자면 자, 비자 변경을 할 때 이제 D8이고 D9이고 E1부터 E7 똑같아요. D8이나 D9이나 또 E1 비자부터 E7 1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도 똑같아요. 이 부분으로 F7 비자를 받을 때 이걸를 이제 실제로 변경을 할 때 대부분 1년이나 2년 정도 받아요. 왜냐하면 이 소득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이게 E1 같은 경우도 보통 5천만 원이 안 되거든요. E7 1 같은 경우도 실제로 뭐 4천만 원이 안 돼요. 그다음에 이 소득을 맞추려면 이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4천만 원 맞추기가 좀 어려워요. 4천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받을 수 있는 게 보통 통상 1년이에요. 1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처음에 비자 변경 해가지고 5년 받기는 정말 쉽지 않다. 5년 받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대부분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F2 7 비자로 최소 이제 1년을 받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주권을 준비 뭐 F5-1이라든가 F5 이제 16, F7으로 3년, 그 다음에 F5-1은 뭐 D8, D9, E1부터 E7, 1 포함해서 5년 있으면 신청할 수 있잖아요. 요거를 신청하는 중간에 연장이 반드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직히 좀 특이한 케이스로 이제 F7 비자 변경하면서 5년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받기가 쉽지 않다. 5년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을 제가 추천하는 거가 뭐냐면 자, 연장을 먼저 생각을 해라. 그러면 F7 비자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다고 그랬죠? 취업에 제한이 없고 두 번째 사업에 특별하게 제한이 없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종합소득, 그 다음에 소득을 하게 되면 근로소득. 제가 지금 이제 비자 변경하는 경우 5년 비자 받은 경우 비자 변경해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 실제적으로 1년이나 2년 정도 받아요. 근데 이번에 연장하면서 다 5년 받은 케이스는 F7 비자를 받고 나서 일을 하고
이 영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이분들이 정말로 7천만 원 이상 소득을 냅니다. 다만 중요한 것들은 종합소득은 사업소득 3.3% 떼는 것들은 소득금액 공제가 굉장히 많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을 같이 하면서 사업소득을 해요. 근로소득은 100% 인정이 되니까. 요거. 그래서 사업소득만으로는 정말로 소득을 많이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사업하는 부분들이 소득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는 이제 근로소득 1이 있고, 그다음에 근로소득 2가 있잖아요. 이 근로소득이 4대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뭐죠? 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게 100%다 인정이 됩니다. 합산이 100%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군데서 일하는 부분들이 하나로 선택할 수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되는 차선책은 자, 사업을 하는 부분이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개인 사업자를 내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단기로 일하는 경우라도 3.3% 세금을 떼면 다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어느 근로자 중에서 이제 배당 소득을 받은 친구들이 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실제로 소득 금액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더 명확하게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실제로 F7 비자로 변경을 할 때, F7 비자로 변경을 할 때 소득과 한국어 그리고 대학을 졸업했으면 QS 500이든지 아니면 타임스의 200대 대학인 경우에는 조금 더 말은 안 하지만 가점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하고 한국어, 만약에 대학이나 그 부분들이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면 소득하고 한국어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고 이 중에서는 당연히 소득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D5부터 이런 비자, D5죠, D5, 네, D6, D5부터 이제 D9 비자까지 포함이 되니까요. 이 비자로 만약에 신청을 할 때 이제 본인들의 소득은 여기는 지금 사업 소득이지만 대부분이 이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근로소득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F7 비자를 우선은 변경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장으로 바로 옮기지 말고 일을 하면서 근로소득을 만들면서 저기가 별도의 근로계약서상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면 제2의 근로소득을 만드는 방법 또는 그게 안 된다면 개인이 사업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꼭 사업자를 내지 않아도 본인이 일정 부분 하루에 일하는 게 30만 원, 40만 원, 뭐 5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 곳에 또 인센티브 받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 경우는 3.3% 세금이 떼서 이거는 이제 사업자 소득, 사업 소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매출액 모든 수익 금액이 인정되는 게 아니고 소득 금액, 공제가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시큐어하게 뭔가 만들어야 되는 게 어떤 것이다? 예, 근로소득이다. 근로소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베이스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사업소득을 포함을 시켜서 이 기간이 6천만 원이기 때문에 6천만 원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년 정도로 받는 게 좋다. 여기 지금 4년이 빠져 있는데 4년은 아마 주무관의 재량에 따라서 그 5천만 원, 6천만 원 초반인 경우에 4년 준 경우도 있고요. 또는 6천만 원이 되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5년 비자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디테일한 것들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소득,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한국어, 그 다음 중요한 게 대학교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우선은 이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우선은 1년을 받더라도 F7 비자로 변경하는 게 좋다. F7 비자를 받으면 취업 제한이 없고 사업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근로소득으로 계속 일을 하면서 아니면 근무처를 변경할 때도 뭐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한다면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부분들을 충분히 한다면 충분히 5년 비자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들이 간단해 보이지만 제가 설명한 이 종합소득과 이 점수와 소득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신다면 여러분들 3년 이상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득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소득을 만들긴 방법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자에서 바로 5년 받기는 정말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F7 비자로 먼저 변경한 다음에 취업 제한을 없애고 사업 제한을 없앤 다음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연장해야 될 때도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은 항상 시큐어로 같이 움직이는 게 좋다. 예. 자, 오늘은 그 F7 비자 관련해서 연장 또는 변경 시 5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할 때 5년 받는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 실제로 연장에 비해서는 확률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아예 없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연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다? F7 비자로 먼저 변경을 하는 게 좋다. 그 이후에 더 많은 취업 기회가 있고 기회가 있고 또는 사업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F7 비자로 먼저 포커스 맞추는 게 굉장히 좋다. 다음에는 제가 F7, F2R 또 F99 비자 관련해서 최근 거 반영해서 제가 좀 강의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께서 굉장히 구독을 많이 해주셔서 지금 9,440명입니다. 지금 12월 31일까지 1만 명이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요. 1만 명이 되면 정말로 더 깊이 있는 강의로 영주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안 되면 저 이제 지금처럼 끊어서 설명해야죠. 자, 합격의 법학원 출입교 이민 강의가 12월 30일, 그 다음에 31일, 그 다음에 1월 6일과 7일 총 4일에 걸쳐서 24강 강의로 진행됩니다. 자, 반드시 실강의 인강으로 들으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동영상 강의는 실강의 들으시면 그냥 무료로 따라갑니다. 실강의 해야 정말로 집중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정말 배우는 그 부분들에 디테일한 것들이 조금씩 설명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F7 비자의 연장이라든가 변경 관련해서 문의사항들 저희하고 이제 진행하는 부분이 만약에 있고 싶으신 분은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좀 주시면 저희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비자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사 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